아유. 이거 저도 하나 샀는데 이제 굵은 거 같아요. 굵은 거 선이 고작선거 이거 같은 경우는 짧더라고요. 이건 따로 산 거지. 요거는 뭐예요? 이거 젠더. 기본 스타를 다 샀지. 여기 원래 땅콩 이거 서 있었지. 여기 햇빛이 이거하고 쓰니까 너무 저무소 안 되겠어요. 저쪽으로 이동했어요. 여기 민가다리. 여기 신문서도 있었지. 아, 저리 간다. 아, 뭐야. 아, 저쪽에. 이대로 와요. 이대로. 먼저 가야지, 먼저. 아니, 선거, 사기 선거, 유명하라. 대법원은 석고대죄하고 올바른 사법부에 언행을 하라. 됐나? 됐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와야 되죠? 높이. 나오셔가지고. 변호사님 나오세요. 변호사님 나오세요. 묶으시면 안 된다고요. 담벼락에다 묶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묶으시라고 묶으시면 아니 그 이쪽에서 묶으시고 여기서 기자회견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묶으시면 안 된다고요. 금방 뛸 겁니다. 금방 뛸. 예? 금방 아니 그러니까 반대편에다가 묶으셔야지. 여기서 카메라가 찍고 이쪽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끝나고 바로 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갔어? 이거 거기 있는데? 그랬는데 이따 이따가 여기는 한 번만. 여기 있어요, 형님아.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한다는. 이거 한시 와야지. 좋아. 자. 예, 하나, 두 선생님. 예. 순서도 우리 방역 수칙 확실히 한다는 걸 해야 돼. 방역 수칙. 예. 자. 국장님, 이거가 오늘 기자회견 현수막인데 못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묶고 까면 여기로 이렇게 발언하세요? 어떠세요? 네. 금방 뛸게요. 금방 갑니다. 예. 저기, 자, 조 대표님. 네네. 우리가 이거 방역 수칙을 우리 철저히 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보여줘 구속하라. 혹시 오늘 성명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여줘 구속하라. 선생님. 보여주가 직업이다. 자유로 부정선거 6.28 재론표 드러난 투표 위조 투표 연수 요새 누가 의견을 있겠습니다. 많이 통이 나오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시작한 게. 김동우 대통령. 고해주를 구속하라. 네, 정의원님 반갑습니다. 이사야 TV님 반갑습니다. 아유,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님 블랙싱이에요. 블랙싱. 블랙. 자, 동필 영희 정관, 동필 영희 정관 부탁했어. 마이크 tes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네네. 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더 볼륨 올리세요. 올리지. 올려. 방어. 그러면은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그 보건복지부에서 질병 그 관리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 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뭐 일을 하고 이러다 돌아가셔서, 야외의 경우 2m 이상 떨어지면 마스크를 마스크를 쓰고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호흡하는데 더워서 힘들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말씀이 아니고 정부의 시책이니까 이 더운 날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한 정부의 시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도 좀 굉장히 오늘 이른 시간이고 또 휴가 기간이고 날도 이렇게 더운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말 마지막 몸부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발하는 이 장소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청이 올바른 판단과 조사를 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9시 57분입니다. 10시 정각에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법원 앞에서는 거의 기자회견이 2시간 가까이 돼서 정말 병원에 실려갈 뻔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민경우 대표님과 한 3-4분 정도의 말씀을 5분 안으로 끝내도록 해서 늦어도 30-40분 안에 기자회견이 끝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이제 우리가 또 악법도 악법이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들은 여기 영상 찍는 요 기계만 놔두시고 옆으로 좀 자리를 이동해 주셔서 거리 두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을 지키는 일을 법을 잘 지켜라라고 고소를 하는데, 또 우리가 안 지키면 또 저들이 우리를 또 역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말씀 들어야죠.
뭐 전부 다 모두 다 비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씩 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만 놓고 어떻게 촬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잠시 파일럿 인천 연수구를 재검토 관련 표지 위조 관련 후보의 고소 기자회견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위조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순에 의해서 국민 의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방을 둘러봐도 태극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다 같이 국기에 대한 격려하시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지금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가장 높이 고취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음악은 없지만 우리의 생목소리로 애국가 1절만 다 함께 재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보도자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가장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서신 우리 첫 번째 민경욱 대표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 더운 날씨입니다. 얼마나 더우면 사람들이 6명이나 죽었겠습니까? 날씨 때문에. 그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인데도 덥네요.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제 가슴속에 가장 뜨거운 마음을 바쳐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 해도 큰 애국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피고를 중앙선관 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피고는 선관위가 되도록 돼 있는 법조항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본다고 해도 이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법을 어긴 사람들, 누가 이것을 기획했을까요? 누가 기획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범인이 누구냐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대개 도망가는 놈, 숨기는 놈이 범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느냐? 이번에는 이런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 이익을 보는 사람들,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범인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번에 180석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 부정선거로 가장 이득을 보는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그 당시에 당대표를 했던 이낙연 당대표, 다음에 민주연구원장으로서 이번 지난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양정철, 또 사무총장이었던 윤호중, 다음에 연수구의 선관위원장 김호진 등을 피고로 해서 제가 고소를 합니다. 저는 고소인, 직접 당사자니까 고발이 아닌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소를 오늘 이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목이 궁금하실 겁니다. 죄목은 인장, 이 공문서에 도장을 찍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도장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도장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장지 투표용지에서 나온 일장지 부분에 찍혀야 되는 것들은 바로 도장이었습니다. 그 도장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 2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의 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 혹은 자기의 도장이니까 그 도장을 관리해야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 사람을 검찰이 불러서 이게 네 도장이 맞느냐, 그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이것을 찍었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그 사람을 우리가 조사를 한다면,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이번 사태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문재인 등 다수의 인원을 피고소인으로 했고, 고소인은 바로 저고요. 혐의는 이 인장을 잘못한, 인장의 위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투표지 증감 행위입니다. 투표지 증감 행위라는 것은 투표에 가짜 투표용지를 집어넣어서 투표를 원래 뜻과는 민의와 다르게 투표의 수를 늘리거나 줄인 행위,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무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로 그 사람들을 이제 엮어 넣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인천지검에 우리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가 어제 좋은 기사를 써 주셨습니다. 저에 앞서서 고발을 한 미디어 A의 오근호 대표가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지에 대한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했더니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들의 말이 가관입니다. 어불성설이고 억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좌우의 균형을 맞추겠다 하는 의미에서 반론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억지를 지면에 싣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무 말 잔치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이가 왜 이렇게 빳빳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상기억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 100번쯤 들으니까 진짜로 형상기억 종이가 있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형상기억 종이는 없습니다. 형상기억 종이가 발명이 됐다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 이야기라도 계속하게 되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이 투표용지가에 본드가 묻었다. 그거는 지나가다가 어떻게 묻을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좌우의 여백이 잘못됐다. 사람이 관리를 잘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에 투표 인장이 왜 그렇게 됐느냐? 아, 그것도 관리가 잘못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100번을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지난 7월 12일부터 1인 시위를 제외한 기자회견, 집회, 각종 행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인 시위의 범위를 넘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불법을 중단하시고 순수한 1인 시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쪽에 주변에 있는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불법 행위는 책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염병 예방법 위반, 서울시 고시 위반으로 불법적인 1인 시위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순수한 1인 시위로 정안해 주시고 주변에 계신 유튜버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기 경비계장이라는 자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기 아마 감염병 예방법을 우리가 위반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제가 보질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이 전국에서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무려 1명이에요. 그저께도 1명, 그저께도 1명, 어제는 그제는 3명, 어제 1명,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5천만 명 중에 하루에 1명 돌아가시는 병으로 우리가 이 천부의 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해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9명도 서지 않고 1명만 서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저쪽에서 우리의 그 기자회견을 방해한다면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방송으로 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 민주재단에 피를 뿌리겠다고 제가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오늘 피를 보는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앙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 배춧잎 투표용지가 실수로 나왔다. 다음에 일장기 투표용지가 실수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0장이 넘는 투표용지를 받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참 멋있는 투표용지다, 아이고 내가 친일파인 걸 어떻게 알고 일장기와 비슷한 이런 투표용지를 나에게 줬을까, 너무나 행복하다, 이러고 1000명이 다 찍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 투표는 지나갔다고 합시다. 투표는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개표를 할 때 개표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투표용지를 보고, 아, 야, 이렇게 훌륭한 투표용지가 나왔네. 자, 여기에 이거는 전부 다 유효표야. 이거는 저기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개표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투표를 하거나 개표를 한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투표장이나 개표장에 있었던 투표용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혜주, 떨려날 위기에 처해 있는 조혜주를 비롯한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투표나
개표 때 나왔던 투표용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2893표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279표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이걸 뒤집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오리곤주에 포틀란트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그 포틀란트 시의 시민들이 마시기 위한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10대가 그 저수지에다가 오줌을 넣어요. 술을 마시고 10대가 그 저수지에다가 오줌을 넣습니다. 근데 오줌을 넣는 게 CCTV에 딱 잡혔어요. CCTV에 잡히니까 그게 방송이 됐습니다. 방송이 되고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신문 방송에서 보도한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줌을 많이 누워도 한 번에 누는 게 500cc쯤 됩니다. 1리터도 안 돼요. 0.5리터. 여러분, 오줌은 무균입니다. 무균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균이 있어도 방광, 신장에서 모든 걸 걸러서 방광에 있는 오줌은 무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의학 중에 자기의 오줌을 받아먹는 그런 요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레곤주 포틀랜드 시에 있는 시민들은 그걸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저수지를 다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결하기 때문에 이거는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것을 물로 먹을 수 없다. 그러니 모두 없애야 된다 해서 무려 1억 4,300만 리터의 그 저수지의 물을 몽땅 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이번 첫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생겼던 일입니다. 그게 다시 벌어졌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다시 그 물을 전부 다 흘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더운 날에 집에 들어갔더니 이 유리잔에 얼음물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 얼음물에 스포이드로 조금 오줌을 정말 조금만 넣어서 아내가 그 물에다 넣었다고 합시다. 이 얼음물에 스포이드로 요만큼의 오줌을 넣고 이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드세요 하면 드시겠습니까? 오줌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오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실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독은 어떻습니까? 독을 요만큼만 넣어요. 한 바가지에 얼음물에 독을 요만큼만 넣고 아예 독이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드세요. 시원하게 드십시오 하면 그걸 마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법관들 또 중앙선관위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 물을 마시겠습니까? 당신들은 조금만 들었으니 그 물을 시원하다고 마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단 한 방울의 오줌이 들었어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결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성정인 것입니다. 이번에 단 한 장의 잘못된 표가 들어왔어도 단 한 장의 우리의 소중한 적법한 표가 사라졌어도 이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여러분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드물기는 하지만 관리가 잘못되면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옵니다. 드물지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골프를 치면 홀인원 하는 것이 몇만 분의 1이에요. 2만 2천 분의 1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번개를 맞을 확률은 더 없습니다. 다음에 이 자동차가 10종 추돌이 됐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 정말 적습니다. 지나가다가 싱크홀이 나서 땅이 꺼져서 이 차가 빠질 확률 정말 희박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어제 토요일날 텔레비전에 봤더니 로또에 당첨됐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골프장에 갔더니 내가 홀인원을 했다. 홀인원을 하고 나와서 지나가다가 이상한 놈이 총을 쏴서 10발을 맞았는데 살았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번개를 맞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다. 더 앞으로 가다가 10종 충돌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살아났다. 지나가다가 집 앞에 그야말로 구세일상으로 다 살아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 앞에 싱크홀 땅이 꺼져서 내 차가 들어갔다. 근데 그 20m에서 내가 살아남았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왜 하고 많은 전 세계 투표구, 우리 전 지역구의 투표구 가운데 제 투표구에서만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연거푸 일어납니까? 이것은 바로 이번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끝이 다가왔습니다. 조혜주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조혜주가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말씀이 많아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유력한 이론은 무엇이냐, 6.28 지방선거 들키지 않게 잘, 6.28 재검표를 들키지 않게 잘 했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난리가 나는 이 부정의 증거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문책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관측입니다. 여러분, 6.28 재검표까지 네가 책임지고 들통이 나지 않도록 잘해라 그랬는데 웬 꼬리가 달린 투표용지, 머리가 붙은 투표용지, 꼬리가 붙은 투표용지, 옆구리가 붙은 투표용지, 배가 붙은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가 다 나왔느냐 이 미친놈아. 그래서 너 책임지고 나가야지 일이 편해집니다. 현직에 있으면 일이 커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조혜주를 문책 인사를 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권 주자들도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정투표가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해달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전면 광고로, 이 사람들이 기사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전면 광고로 우리가 광고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를 마음 있는 진실껏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넘는 투쟁이었지만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정말 검찰청과 또 인천지검과 대법원이 마지막 조사를 마무리해 주기를 간곡히 기다릴 뿐입니다. 네, 두 번째 발언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TV의 이봉규 대표님이십니다. 앞으로의 발언은 5분 내로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조금만 거리 두기를 하시고 카메라만 두시고 바깥에 빠졌다가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법은 지켜야 되니까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지키라고 그러니까 여기 2m 띄워주시고 카메라 놓고 저기 나갔다 이렇게 교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그냥 앞에 두고 이렇게. 몇 분이 하나를 좀 관리해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2m 이렇게 찍으신 분도
네. 이제 왜냐하면요, 이게 저희가 부정선거 이제 거의 다 밝혀졌거든요. 지금 인천지검에서 수사 착수했습니다. 참고인 조사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빌미를, 조그만한 빌미를 줘서 큰 대의를 흐트리지 않게 우리 저 이거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집회에 오신 분들, 집회가 아니라 1인 시위에 오신 분들 다 이거 한 바구니씩 다 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분들도 뿌려드린 분 몇 분 계시니까 우리 이렇게 감염법에 신경 쓰면서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지하철 여러분들 어떻게 타나요? 지하철에 2m 되나요 거기? 지하철 2m를 시켜주세요. 경찰 여러분들, 지하철 여기 저 2호선 서초역이고요. 쪽을 가면 저 교대역인데 3호선. 지하철에 2m 거리두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버스 2m 거리두기 해야 돼요. 버스. 택시는 한 사람도 못합니다. 왜냐면 기사하고 택시 기사분하고 2m가 안 돼요. 뒷자리에 앉아도. 그러니까 택시는 우리나라에서 못합니다. 택시 못하고 지하철 2m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분들도 2m 꼭 지켜주셔야 돼요. 경찰분들도 체증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도, 왜냐면 여러분도 코로나가 걸릴 수 있잖아요. 경찰은 안 걸리는 거 아니니까 경찰분들 꼭 2m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손소독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전 이거 가지고 다녀요. 근데 경찰분들 이거 손소독제 가져오셨나? 예? 가져오셨나 모르겠네.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 행사하실 때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중을 지켜야 되니까 지팡이로서 이런 거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민경욱 대표가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일어났던 배춧잎 투표지 등등 기상천외한 거, 독극물 얘기 다 해줘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이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라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 확신하시니까 유튜브 보시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정치인들 만나면요,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 몇 종류의 이제 그 정치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일반인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 그리고 특히 야당이 부정선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소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100몇십 개가 들어갔습니다. 소송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이거 나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약간의 공부만 하면 부정선거가 확신할 수 있는데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알라고 생각도 안 하고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 이러고 있는 부류가 있고요.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요, 부정선거를 알아요. 압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사석에서 이놈들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저질러 가지고 소주잔 먹으면서 한탄을 하면서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당에 들어가잖아요, 입 닫아요. 당에서 회의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부정선거 없다고 우리 당은 한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그랬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찍히면 공천을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매는 게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면서 유불리를 따지고요. 그리고요, 또 세 부류인데,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 확실해, 이걸로 내가 싸워야 돼,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거 언제 싸워야 되지? 민경욱이가 밝혀내고 검찰청의 수사가 밝혀지고 대검에 이번에 감정 절차 들어갔는데 여기서 부정선거 확실하다고 나오면, 그래,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앞에 뛰어나간다. 요런 야비한 놈들도 있습니다. 아주 얍치 같은 놈들이. 그런 놈들이 국회의원 금바지 달고선 지금 여의도에서 힘주고 있어요. 이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들 매일 만납니다. 방송하느라고도 만나고 친소관계가 있어서 소주 한잔 하느라고도 만나고 그러는데요. 다 그런 세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비겁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거나 아니면은 직무유기하는 놈들입니다. 다 세 부류 다 나쁜 놈들입니다.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민경욱 대표 정치인 중에서는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싸우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인천지검에서 수사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지금 고발장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재판에 걸려 있는 거 재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니 감염법 지키라면서 우리들로 지금 2m 뛰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염법 지키라면서 자기네들 재판에 들어가는 거 재판 왜 안 열어? 재판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 열어야 되고 고발장 들어가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이잖아요. 왜 우리들로 감염법 지키라고 2m 뛰라고 그러면서 왜 니네들은 법을 안 지켜 이놈들아? 왜 안 지켜? 왜 안 지켜? 대법원서부터 법을 지키고 대검찰청이 법을 지키고 경찰이 법을 지키고 서초경찰서가 법을 지켜야 국민이 법을 지키지. 국민만 감염법으로 2m 뛰어라. 저기 버스 가는데 2m 저 안에 안 뛰었어요. 이게 형평. 교회 집회 못하게 하고 헌법의 자유인 집회 결사의 자유 막으면서 왜 니들은 법을 안 지켜? 고발장 들어갔잖아. 재판했잖아. 왜 뭉개는 법 있어? 코로나보다 뭉개는 게 더 중요해? 코로나가 뭉개는데 협조해? 하여튼 운은 더럽게 좋은 정권인데 이 운 좋다가 일찍이 손들면 한 20년 받을 거 뭉개다가 나중에 손들면 영원히 국리보태돼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씩 나왔어요. 조회도 도망가고.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국민들이 힘내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압박하셔야 돼요. 고지가 바로 보입니다. 네, 우리는 이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요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꼭 이겨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봉규 대표님, 오늘 같은 날 열내시면 쓰러집니다. 큰일 나십니다. 예, 맞습니다.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고 저희가 열이 받는 겁니다. 발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도태우 사무총장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정선거 6.28 재검표로 많은 물증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재인 이하 국가적이고 집권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면 천장 가까이 이런 부정투표지가 개표위에 투입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고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천장 넘는 투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조직적 부정선거의 범죄의 정황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재검표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만큼 큰 문제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나도 작게라도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특히 최근에 많이 내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 한번 불꽃이 크게 일었던 이래로 이번 6.28 재검표 후에 다시 한번 이러한 큰 우리 의분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카페입니다. 거기에서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매뉴얼과 자료들을 올려놓겠습니다. 1인 시위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처음엔 조금 주저도 되시는데요. 용기를 한 번만 내시면 다음에는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즉 출력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해도 좋고 근처 돈 주고 인쇄하는 데 가면 더 깔끔하게 저렴한 비용에 한 장씩 요즘은 포스터 몇천 원이면 인쇄해 줍니다. 그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하철역이라든지 퇴근 시간 같은 곳에 이렇게 들고 서 계시는 겁니다. 조금 더 발전하시면요 이런 소형 스피커 한 몇만 원대면 삽니다. 그러면 저희가 녹음 파일을 그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소형 스피커에 USB로 꽂으면은 계속 주구장창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즉 4.15 부정선거 실상을 알리는 그러한 목소리를 틀어놓기만 하고 옆에 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한 포스터를 들고
옆에 그 소리가 나오게 해놓고 계시면 효과가 더욱 높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국적인 퇴근 시간대 1인 시위 이런 부분을 높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향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많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더 알려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물증이 나왔을 때 더 알려야겠죠.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서 그 의분을 더욱 확산해야겠습니다. 그 의분으로 공명정대한 중대한 수사를 더욱 촉구해야겠죠. 법원에는 추가적인 더욱 엄밀한 증거 조사를 촉구하고 추가적인 재검표와 신속한 일정 제시를 촉구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의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가야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이러한 지금은 그것이 될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물증이 나왔을 때 이러한 운동을 가열차게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우리 각성과 협조 우리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나마 그늘이라서 오늘 기자회견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수본의 청년의 국장으로서 열심히 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종일군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일TV 그리고 국수본 청년국장 맡고 있는 종일TV의 종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무더운 34도의 날씨에 모이신 분들 정말 대단하고 존경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제 나이대에 맞는 말씀을 짧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번 인천지검 인천 연수구 의뢰에서 있었던 재검표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대춘리 투표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본드에 붙어져 나오는 수많은 인쇄지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투표한 게 아니다. 왜냐면은 투표, 개표 그리고 재검표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탈 수밖에 없는 투표시 수백 장에서 그러한 역할이 그렇게 나오는 수많은 투표지를 봤을 때 이거는 명백한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가 눈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 많은 투표지들이 이제서야 마침내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 대검찰청에 마침내 고소의 민경욱 대표님이 직접 고소를 하니까 이제서는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알고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2030에서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부정선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슈에서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도 대학을 중심으로 2030이 중심으로 일어나야 이 사건 더 많이 구체화돼서 각 대학가에서 문제화가 돼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소를 시작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부정선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정선거가 없다면 없는 대로 다른 지역구에서도 빨리 재검표를 해서 100군데가 넘는 선거 무효소송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그들이 당당하다면 빨리 재검표, 부정선거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인쇄소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도 오셨는데 요즘 협박을 너무 받으신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니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협박성 전화와 이런 공격들이 있으셔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무명으로라도 얼굴 좀 가리시고 많은 인터뷰 우리 신문 기자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언으로 마지막 발언입니다. 국수본의 든든한 또 변호인 소송단이십니다.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들어오시는 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이네요.
이제는 좀 자유롭게 아스팔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또 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분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으신데 줄을 잘 서야 되죠.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외롭게 외쳤던 4.15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유력 정치인들이 하나 둘씩 4.15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침묵하면, 이 진실에 침묵하면 더 이상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신념이 이제 1년이 훨씬 넘은 지금 시점에는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됐고 그 부정선거를 묻고 있고, 곧 민경훈 의원님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각종 수단들을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경찰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법 집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고 계실 겁니다.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명령하는 그 거짓 명령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심 있는 경찰이라는 것을, 양심 있는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윗사람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이제 곧 여러분들이 법 집행을 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라 거짓된 권력, 거짓된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로 문재인, 이해찬, 윤호중, 양정철, 조혜주, 김호진 등 대한민국에서 고위공무원이라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법 집행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빼앗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그리고 자유를 빼앗은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법 집행을 해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주권을 찾기 위해서 목놓아 외치는 무고한, 선량한, 그리고 책임 있는 이 시민들이 아니라 이 범죄자들이라고요. 이를 명백히 인지하십시오. 곧 여러분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갈 것입니다. 제대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들을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조차도 이제는 광고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상관인 저 경찰서장이나 지방청에 있는 청장이나 과장, 국장들이 이내 위선적인 권력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그 법 집행의 대상을 바꾸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당당하게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진정한 국가 공무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어느 정도는 공표되었고요.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이렇게 악독한 무리들이 우리의 투표 민심을 왜곡해서 이런 왜곡된 나라를 만들었는가, 여러분들도 바로 알 것입니다. 이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여기에 나와 있은 국민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땡볕에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 법이 돼서 나는 뭐 기소나 수사를 받을 위험성을 감수하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곳에 있겠습니까? 다들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주권이 이렇게 왜곡되고 상실되었다는 걸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좀 그 실체를 좀 더 아실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법 집행의
그 방향성을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제도 유력 정치인이 저에게 밤늦게 전화 왔습니다. 자유롭 부정선거의 A부터 Z까지 다 알고 싶다. 그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은폐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일부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응징해야 할 대한민국 당군 이래 역사상 최악의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이 실체가 이제 바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동안 외롭게 우리가 싸워왔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의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승리하는 그 순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나긴 투쟁이었지만 많은 언론사들이 움직이고 또 정치인들까지 관심을 가지니 이 전쟁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고소장은 인천지검에서 인천에 계시는 권호영 변호사님께서 인천지검에 접수를 해주실 겁니다. 국토본과 함께 해주시는 변호사님이시고요. 이 조사가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법원이나 또 인천지검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1인 시위 릴레이에도 계속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토본 카페를 이용해서 계속적인 공지 받아보시고요. 우리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15 부정선거 지난 2월 28일 재검토에서 드러난 위조 투표용 고소 외근이 열렸던 대검 사찰 선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국민 축복으로 행복합니다. 생각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자가 바로 고민입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자가 바로 고민입니다. 문재인 기본에 따른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자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짜증나.